법칙 대상 2개, 연산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거기에 마지막 연산 법칙이 바로 뭐였습니까? 드모르강 법칙, 일명 부정의 법칙이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타 성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집합에 공집합을 합했어. 자, 공집합이라는 건 숫자로 치면 0이랑 마찬가지야. 어떤 숫자에다가 0을 더한 거랑 똑같아. 0 더하고 이런 거는 의미 있니 없니? 없지요. 공집합을 합하면 얘는 그냥 A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공집합이에요.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의 공통 영역을 찾아내려고 해. 그런데 공집합 자체가 영역이 없는 거지. 아무 영역도 없는데 공통부분 구하라면 공통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얘는 공통부분 없는 공집합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체 집합을 부정하고 있어. 야, 전체를 부정해. 전체가 아니야 이러면 뭐 남아? 아무것도 안 남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 그 집합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을 합해버렸어요. 그럼 합한 녀석은 무슨 집합이 될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A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 공통부분 찾아내면 무슨 집합 될까? A라는 집합이 되겠죠. 공집합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을 합했어. A랑 A의 여집합 합하면 무슨 집합 나올까? 전체 집합 되겠지. 자, A하고 A의 여집합의 공통부분은 뭐가 될까?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자, 요게 지금 기타 성질 중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1페이지 가장 중요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보면 두 집합의 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두 집합의 관계에서 가능한 관계는 모두 몇 가지 관계가 가능하다? 4가지 관계가 가능하다. 첫 번째 포함 관계는 뭐예요?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쏙 들어와 있는, 즉 포함되어 있는 포함 관계, 일명 부분 집합 같은 그런 관계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서로소 관계라는 게 나와 있어. 서로소? 우리 수에서도 서로소 배웠지. 숫자에서 말하는 서로소는 뭔데?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뭐 요렇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자, 공약수가 1분인 두 자연수. 뭐 요런 식으로 서로소를 배웠는데 집합에도 서로소 관계가 있어요. 자, 집합에서 말하는 서로소 관계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자, 보자. 선생님이 우선 노멀한 관계부터 설명할게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일반 관계라는 게 나와 있지. 자,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는 모두 그냥 일반적인 관계인 거야. 일반적인 관계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적당한 차이점도 있고 적당한 공통점도 있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주 일반적인 거야. 이런 거지. 어머, 우리는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너 인간? 나 인간? 와우,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네? 라는 아주 일반적인 관계야. 그런데 반해서 서로소 관계는 어때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뭐 여기 어떤 존재가 있어. 와우, 나는 생물, 너는 무생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우, 난 지구에 사는데 너는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우주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점만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는 서로소 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 있어? 상등관계 있지. 두 개의 집합이 똑같아요 라는 상등관계 있고 마지막으로 한 집합에 이렇게 쏙 포함되는 포함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상등관계, 일반관계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일반관계. 일반관계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포함관계 시험에 주장창 나와요. 자, 그 너희들이 표를 보면 알지만 포함관계는 뭔가 내용이 많지.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되게 많은 거야. 다양한 거야. 그러면 시험 낼 거리가 많지. 근데 일반관계 한번 볼래요? 어떤 표현도 없지.
이 일반관계에 대해서 수식으로 딱히 표현하는 그런 관계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얘 일반관계는 시험에 내고 싶어도 못 내. 이 일반관계를 딱 집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와, 그렇구나. 많이 개념이 많을수록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포함관계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내용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서로소, 그 다음에 상등, 일반관계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배우는 집합 파트 중에서 선생님 생각엔 얘가 제일 어려워. 개념이 많고 기억하기 어려운데 정말 구석구석 알차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잘 설명 듣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요.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이제 별로 줄 일이 없어. 이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면 역으로 돌려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네 라고 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A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A 합집합 B가 B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적어놓습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교집합을 쓰면 작은 것이 나오고 합집합을 쓰면 크게 나오는 거예요. 포함관계에 있는 것 중에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집합이 나오는 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에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까지가 여기 노란 줄에 있는 두 줄의 설명이에요. 되겠습니까? 보통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합니다. 왜 얘를 외우라고 하냐면 이 식은 외워봤자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바뀔 거거든.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교집합, A 차집합, C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와우, 얘가 A 차집합 C가 됐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뭐라고 봐야 돼?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이 문제의 의미는 얘가 얘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는 B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되게 쉬운 학급 문제를 풀려면 이 식을 외워도 돼. 근데 상급 문제를 풀려면 마구마구 변형된 상급 문제를 풀려면 문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국어적인 문장이 암기가 돼야지만 수학을 훨씬 잘 풀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하자. 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에요. 당연하지.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샥 빼버리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요 표현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라는 표현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여집합을 붙이면서 요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훅 바뀌어버렸지. 맞나? 여집합을 슉 붙이면서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지? 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되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외우라 그래요. 두 집합 봐. 선생님 외우는 거.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그냥 줄줄줄 외우셔야지만 수학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되게 힘든 파트 중에 하나예요. 한 장이지만 거의 완벽히 외우고 공부해야지만 문제 속에서 개념이 보이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야.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뭐랬어? 기본이랬어. 이제 죽음의 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이런 수학적 표현 나오잖아? 애들 미치는 거야. 야,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야. 문제 풀어봐 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해석을 못하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얘가 뭐야? 얘래. 어떻게 얘하고 같을 수 있어요, 선생님? 다른 건 내가 그림 보면서 이해가 되는데 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치? 그래서 뭐예요? 조심조심. 이런 식 나오면 잘 풀어준다. 이런 식 나오면 구조가 되게 특이하니까 잘 풀어준다. 라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식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봐. 차집합은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지. 맞나?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데 이 식을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양변의 통째로 여집합을 취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양변의 통째로 여집합 취해버리면 결국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A의 여집합, 이렇게 적용하면 합집합, 이렇게 적용하면 B,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애들 거의 예상 못해요. 별도로 완벽히 암기하는 수학의 방법이 없어. 알겠나? 아니면 거꾸로 다시 양변에 여집합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든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볼게요. 그리고 요 식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요 식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차집합은 어떻게 바뀌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 쓰고 B의 여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꿨는데 얘가 A가 됐대요. 얘는 뭐 되겠습니까? A 교집합 B는 A.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있다. 포함관계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A가 작고 B가 크다는 얘기구나 라고 요 식은 여기에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요 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제 요 마지막 개념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n이라는 거 뭐예요? 원소의 개수지. 맞아요?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뺀 다음에 그 원소의 개수를 구했는데 그것이요. nb-na일 경우에는 B가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원소에서 남아있는 요 원소의 개수나 전체 원소에서 A를 뺀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다라는 요 의미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어때? 어렵지? 외우려면 정말 힘들겠지? 그래서 얘는 자주자주 봐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합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되면 셋 중에 하나는 전부 얘만 출제돼. 알겠습니까?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포함 관계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지우고 다시 10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함 관계를 알았으니까 선생님이요 9페이지에 부변 설명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수 법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대상 2개, 연산 종류 2종류.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대상 2개, 연산 종류 2종류. 두 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가만히 봤더니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사실 A라는 집합하고 B합집합 A 사이에는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지. 요런 관계지. 맞아? 그래서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이렇게 나오는 법칙이 사실은 흡수 법칙이에요. 얘도 볼까?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뿅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봐요. A하고 B하고 있을 때 A 교집합 B는 요 녀석이야. 자, 요 집합과 A라는 집합은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래서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이렇게 포함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흡수 법칙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적을 겁니다. 1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여백이 빵빵하죠? 자, 90페이지 아래쪽의 여백에 문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하나를 보면 이 학생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제대로 배워서 푸는지, 엉망진창으로 푸는지 그냥 한 큐에 나와요. 물론 너희들이 처음 배워서 풀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이 수업을 두 번째 듣는 학생들의 풀이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는 긴장한다.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습장 드릴 거예요. 거기에 직접 풀지 마세요. 연습장 지금부터 드릴게요. 문제만 적어놓고 지금부터 연습장에 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분이하고 찬주의 풀이를 선생님이 좀 눈여겨볼 거야. 잘 푸셔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자, 가장 바람직한 만점짜리 답안이 나오길 바래요. 풀어보십시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이따 풀어줄 텐데 이런 패턴의 문제를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풀기 시작하면 연산법칙 진짜 탄탄하게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 대고 막 그림 그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고 있으면 연산법칙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거 옛날에 열심히 그림으로 그려보겠다고 개난리를 쳐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개난리를 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냥 해줄게요. 예. 시간 줘? 예, 시간 달래요. 집합 똑같아요. 너희들 긴 복잡한 시계 계산이라고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기억나? 복잡한 시계 계산. 이거 어떻게?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줄여가면서 최종적으로 간단한 걸로 바꿨던 기억나지? 집합도 똑같아요. 수의 연산은 3가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축축축축축 제일 간단한 꼴 이랬다면 집합은 5가지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제일 간단한 꼴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거나 이러면 안 돼. AB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이에요.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건대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 이런 패턴의 문제 어떻게 푸나 보세요. 그림 그리는 애들 되게 많아. 그림이 그림이 정말 필요한 그런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고등학교 연산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건 집합을 잘못 배웠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거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고 생각해요. 뭘 생각해? 무슨 연산 법칙 써야 되지? 응? 대상이 3개. A랑 A의 연집합은 다른 영역의 색깔을 칠하니까 다른 대상인 거야.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쓴다? 분배 법칙 쓴다. 그럼 분배예요. 시작!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썼어요. 합집합. 이제 여기를 보고 생각을 해요. 오씨, 나쁜 누가? 여집합이 열나많이 나왔네? 이때 나쁜 여집합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 법칙 뭡니까? 드모르강 법칙, 일명 부정의 법칙. 너무 많아. 드모르강 법칙 써줘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얘는 B 교집합에 O 이렇게 적용하니까 뭐가 나와? B, 그 후에 합집합, 그 후에 C 이렇게 나와요. 요 값이 A 합집합 B다라고 식을 그대로 정리해서 내려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딱 봤더니 요거 한번 볼게요. A랑 A의 연집합에 공통부분 구하래. 공통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공집합은 합하나? 많아지. 맞아?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남는 시간 A 교집합 B 얘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계산합니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무슨 법칙 사용하고 있다? 흡수 법칙 사용하고 있어. 그럼 2번 나온 거 누가 답이야? B는 A 합집합 B.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또 얘 계산합니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몇 종류? 2종류. 무슨 법칙이다? 흡수 법칙이다.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라고 해서요. 이쪽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이요. 그 연산 법칙으로 착착착 정리하면 B 이렇게 하나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보고 얘기해야지. 와우!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다시 뭐라고? 시작!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합집합이 나올 때는 큰 거 써? 작은 거 써? 큰 거 쓰지. 와우, B 너가 크구나. A 너가 작구나. 예, A와 B 사이의 관계는 포함관계, 서로서 관계, 상등관계 요 세 가지 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관계 중에 포함관계가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 완벽하지? 맞아? 이런 거예요. 풀 때 딱 요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지 마시고요. 너희들 복잡한 식의 계산 있으면 계속 정리해서 줄여나가서 간단하게 정리하지? 집합도 똑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선생님이 대상과 연산 종류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대상과 연산 종류를 가지고 무슨 법칙을 쓸지 계속 단계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11페이지로 들어가서 수화돼야 됐습니까? 네, 이거 되게 아름다운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 문제 기억해요. 정석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수학을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했고 그것이 고등학교 첫 수학이 집합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모르니까 연산 법칙을 그때 안 배우고 문제만 풀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모르니까는 어떻게 했겠어? 안 되는 거야. 연산 법칙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있더니
안 돼가지고 벤다이어그램,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가지고 진짜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못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나중에 연산법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였어? 라고 감탄했던 문제를 여러분한테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은 수학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나쁜 수학이 뭔지 몰라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은 중1 때부터 수학을 시작해서 별별 선생님들을 다 만나면서 거쳐오다 보니까 진짜 별별 수준의 선생님을 다 만나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됐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되게 명확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건 나쁜 거야. 왜? 그 나쁜 거야 라는 말에는 내가 이런 거 해봤는데 고생만 그렇게 하고 다 못 내고 시간 버리고 조금만 문제 변형돼도 못 풀고 이런 식으로 배우면 나쁜 거야 라고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쁜 수학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수학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게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한테만 배운 애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수학만 배운 애들, 어떤 애들? 선생님한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부터 계속 배운 애들, 얘네들은 다른 선생님한테 고등수학을 배운 경험이 없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알지 못하는 이런 장점, 고생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웠던 장점이 있기도 해.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소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 즉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 부분을 구했더니 공집합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 서로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과 똑같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이 다시 존재하네요. 우선 어떤 표현 존재해요? A 교집합 B의 원수의 개수를 구했더니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예요. 맞지? 요 상황 맞습니까? 예. 자, 얘 볼게요. A에서 B를 뺐어. 그랬는데 A 전체가 나와. 맞니? 맞지. 반대로 B에서 A를 뺐는데 그냥 B 전체가 나와. 왜?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 빼봤자 그대로 살아남는 다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표현은 사실 이 위에 있는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요 밑에 있는 표현은 사실 위에 있는 표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비교해봐야 될 게 요거예요. 와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예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니다라는 영역이지. 이 B가 아닌 영역에 A가 포함이 된다. A가 아닌 영역에 B가 포함이 된다라는 이 표현 역시 서로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긋고요. 아니다, 같지 않다 라는 거예요. 개념을 좀 비교하고 갈게요. 무슨 개념이냐면요. 비슷해 보였는데 여집합이 이쪽에 여기에 붙어 있다면 이번엔 여집합이 A에 붙어 있는 경우예요. 자, 이 녀석은 수학에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A하고 B의 합집합이요.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이런 수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이 A에 포함돼라는 표현 역시 A랑 B랑 합집합 구하면 전체 집합돼라는 표현을 가진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다. 네. 이 상황이 뭐냐면요. 볼게요.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과 더불어 생각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A라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만큼의 집합을 A라는 집합이라고 칠 거야. 그럼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합이 되겠지. 그런데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B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겠네? 그러면 A하고 B하고 합하면 꽉 찬 전체 집합이 되더라 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수학적 개념이 있는데 얘랑 혼동하면 안 된다. 여집합의 위치를 잘 봐라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상등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상등 개념의 정의가 뭐랬어? A가 B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집합의 상등에서 설명했었죠. 맞아? 그런데 봐. 얘만 보면 뭐야?
포함관계지.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사실 얘하고 얘는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까지 정리가 된다? 요렇게까지 정리가 된다예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공집합. 얘도 뭐가 돼야 돼?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고 and 얘도 공집합이면 바로 뭐다? A 합집합 B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